네, 안녕하세요. 터니링 코리아입니다. 지금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학생을 위한 표절 예방 논문 유사도 검사 솔루션 터니린의 이용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터니링 코리아의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교육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 쉽게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오늘 다룰 아젠다를 잠시 들여다보면 먼저는 터니린에 대한 소개, 그리고 터니린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터니린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터니린이 무엇이고 어떤 솔루션인지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용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용 방법은 회원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시는데, 이 회원 가입을 할 때에 확인하셔야 되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구독을 한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교의 고유의 두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한번 가입을 하시고 나면 그냥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항상 원하실 때마다 검사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인터넷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신 서비스입니다. 검사를 하시고 나면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결과는 결과 화면상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따가 결과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걸 출력해서 제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드리고 질문이 있으신 사항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Q&A 세션을 갖겠지만 나중에라도 터니린을 이용하다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지원이 필요하실 때에는 저희 대표 메일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메일은 koreasales@터니린.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도서관 사이트에 터니린 공지사항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서라도 궁금하시거나 지원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터니린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터니린은 영어로 뭔가를 제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진 이제 회사의 이름이 터니린이고요. 이 터니린은 글로벌 회사입니다. 한국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글로벌 회사이고요.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140개국의 16,000개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표절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표절 검사가 아니고 표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유사도 검사입니다. 기계가 이것이 표절이다, 아니다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하게 저희의 데이터베이스와 매치가 되었는데요. 유사한 점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서 표절 문제가 없게끔 하십시오라고 플래그를 띄워드리는 그러한 유사도 검사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는 표절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그 종류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가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유사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을 사람이 직접 봄으로써 더블 체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유사도 검사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유사도 검사는 그 회사가 여태까지 구축해 놓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더 쌓여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합니다. 내가 쓴 글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얼만큼 유사하고 어디 부분이 유사하고 또 그것의 출처 정보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니린의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웹페이지, 신문, 잡지, 학술지, 논문 및 보고서, 단행본 등의 이런 포괄적인 자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터니린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터니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터니린 OC라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학위 논문에 대한 검증, 또한 학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의 과제나 글, 이런 다양한 글에 대한 범용적인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 터니린 오씨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스스로 검증을 할 때 이용하기보다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낸 과제에 대해서 유사도를 검증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터니린에는 또 다른 유사도 검사 솔루션이 있는데 이 아이덴티케이트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문을 쓰셨을 때 학위 논문으로 졸업을 하는데 그칠 때도 있지만 이걸 어느 저널에다가 출판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제 학술 논문의 그런 레벨로 넘어갈 때에 이 학술 논문이 저널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유사도 검사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패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저널에서 이 유사도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유사도 검사가 되어 있지 않다가 나중에 표절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널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용을 하는 것이 터니린에서 제공하는 이 아이덴티케이트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터니린에서는 메인으로는 이 학술 논문 전용의 그런 검사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범용적으로 이렇게 학위 논문이나 아니면 과제, 다른 글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터니린이라는 솔루션도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 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터니린을 소개하는 단계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질문하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퍼니린이 다른 솔루션, 뭐 쉽게 말씀드려서 국내 솔루션, 타사 솔루션이랑 어떻게 다르냐, 언제 어떤 걸 쓰는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터니리는 타사 솔루션과 어떻게 다르냐면 데이터베이스가 다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 면을 충족을 시켜야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하셨을 때 이걸 믿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정을 하고 마음 편하게 제출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라는 건 첫 번째로는 양적으로 충분히 많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질적으로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글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상 유사도 검사 혹은 표절 검사를 했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서 안 잡히는 걸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서 터니린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있고 특장점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터니린이 제가 글로벌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리딩 업계에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유사도 검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 중 가장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등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 컨텐츠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적으로 충분히 많다, 제일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질적인 부분입니다. 즉, 관련성 부분인데요. 여러분께서 대학에 오셔서 쓰시게 되는 글들은 일기 같은 그냥 일반적인 글은 아니시죠. 물론 그런 글도 쓰시죠. 그렇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쓰시는 글들은 학문적인 성격이 다분합니다. 그럼 이 학문적인 성격의 글들에 대해서 유사도 검증을 하려면 그러한 글들과 비교를 해서 결과를 보셔야 돼요. 맞죠? 이 점에서 터니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사 레벨. 네, 대학에 다니는 이 학생 레벨에 있어서 학생 제출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140개국의 16,000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대학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쓰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터니린을 사용해서 검증을 하며 약 현재까지 18억 건에 달하는 학생 제출물을 여기에다가 저장시켰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에 그런 것과 비교되어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레벨의 그 학부 수준, 네, 그 레벨의 글들이 이렇게 많이 비교 자료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저널과 출판물 자료입니다. 논문은 학술적인 글이죠. 그런 만큼 이러한 학술적인 글과의 비교가 가능해야 이러한 유사도 검증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허니린에만 이런 저널 자료가, 저널의 학술 저널 자료가 비교 대상으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곳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제가 아이덴티케이트라는 또 다른 솔루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저널들도 필수적으로 유사도 검증을 해야만 하죠. 하는 것이 필수 과정인데 그때 이용을 하는 것이 저희가 제공하는 아이덴티케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독점 파트너십에 의해서 터니링이 제공하는 솔루션에만 이런 학술 저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논문을 쓰시면서 내가 잘 써서 이걸 가지고 뭔가 출판도 하고 잘 쓴 논문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어도 그러한 논문들과의 비교가 되는 그런 솔루션으로 검증을 해야 문제가 없다라는 선 검증을 하고 제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터니린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이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다.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타사 솔루션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 그걸 기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얘기가 길어졌지만 터니린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네,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 회원 가입은 방송통신대학교 전용의 두 가지 정보,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를 확인하신 다음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 란에 아예 이 두 가지를 넣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넣지 않으시면 회원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보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방송통신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연구 지원 들어가시고 연구윤리 표절 예방 부분을 보시면 여기 터니링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나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진 않고 이 터니링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하라고 페이지가 이동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이시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여기 터니링 계정 생성 방법에 클래스 정보 확인 부분에 이 두 가지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회원가입 링크를 전달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지금 학생 계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넣으셔야 되는 정보가 클래스 아이디와 등록키입니다. 이 정보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신 정보가 이제 올라와 있으니 관리자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 주셨으니 그 정보를 하나하나 넣으시면 되겠고요. 클래스 아이디 넣으시고 등록키 넣으시고 네, 그 다음은 이름과 성 차례로 기재를 해 주시고요. 네, 미경, 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를 넣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로그인을 하실 때 사용하시게 될 아이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2번 기재를 합니다. 여기서 학교 이메일을 써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학교 이메일이 없으시면 개인 메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또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급적 학교 메일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 메일로 해주시고 네, 없으신 분들은 부득이하게 개인 메일로 하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진행하시고 패스워드를 여기다 2번 기재를 해주시고 그다음 보안용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 선택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넣어 주시고요. 첫 번째 여행 장소, 네, 부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네, 로봇이 아닙니다. 이거 대량 가입을 막기 위한 그런 캡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릭하시고 하단에 동의합니다. 프로파일 작성을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요거 휴대폰으로 하셔도 되고 태블릿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거기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드린 링크를 클릭을 못 하시는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은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한국어로 그냥 터니린이라고 치시면요. 제일 맨 위에 이제 터니린 한국어 사이트가 보입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터니린 이용자분들은 아래 피드백 스튜디오를 선택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 말에 따라서 제일 앞에 있는 네, 요 피드백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이게 로그인 화면인데요. 여기 중에 가운데쯤에 신규 사용자이십니까? 여기를 클릭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드린 링크랑 같죠. 여기서 학생이라고 누르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급적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서 모든 작업을 다 해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네, 제가 지금 안내드린 바에 따라서 가입을 완료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회원가입을 완료했다라는 가정하에 로그인을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회원가입을 이미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로그인해서 페이퍼 올리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방금 알려드린 그 방법과 동일한 로그인 화면이에요. 허니린 사이트에서 네, 로그인이라고 누르고 피드백 스튜디오 누르고 가입 시 넣으셨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넣은 후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네, 이 한국어 사이트에서는 이 피드백 스튜디오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영어 사이트로 직접 하셔도 되거든요. 영어로 그냥 터니린을 치시면 마찬가지로 제일 위에 터니린 사이트가 나오는데 네, 이때는 그냥 로그인하고 바로 본인의 그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퍼를 올려보는 방법, 즉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검사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해서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아마 그거 하나만 보이실 텐데 그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지금 접속하고 계신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저희 터니린 사이트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용하실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추후에 이용할 때라도 알아두시고요. 네, 방송통신대학교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 부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열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열기 버튼 중에 하나 누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으로 제출물 업로드 누르시고 제목 넣으시고 네, 파일 하나 선택하신 후에 업로드 및 평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맞는지 확인한 후에 선일인에 제출하는 화면이 있어요. 이렇게 파일 크기도 보시고 단어 수를 보시면서 제대로 읽혔는지를 보신 후에 선일인의 제출을 누르시면 네, 업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네, 요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 그 사이트 들어가서 데모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못 따라오셔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업로드 화면에서 몇 가지 아셔야 되는 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 결과 본 다음에 화면상에서 보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열기 버튼을 눌러서 검사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마 열기 버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거예요. 그래서 열기 버튼이 왜 여러 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글을 쓰실 때 글을 한 번에 다 쓰시는 분은 없죠. 초고라는 것이 있고 항상 글은 완성본에 이르기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이제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쳤을 때에 유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유사한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여러 번 검사를 하실 수 있게끔 이 열기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사하실 때 맨 위에 있는 거 쓰시고, 그 다음 고쳤는데 또 검사하고 싶다 하면 그 다음 거 쓰시면 되고, 네, 그 다음 또 검사하고 싶으시면 또 그 밑에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파란색 열기 버튼을 다 이용하셨을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열기 버튼을 한 번 이용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제목 옆에 유사성이라는 부분에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제출물의 유사도 퍼센테이지가 되는데 그 옆에 보면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는 버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네,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다가 덮어쓰기 방식으로 또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사용한 그 열기 버튼은 그거에다가 다시 검사를 하기 원하실 때에는 요 퍼센테이지 결과 나온 화면 옆에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된다. 화살표를 누르시고 그럼 다시 제출 확인이라는 그 팝업이 뜨거든요. 거기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습니다. 제목 넣고 파일 선택하고 업로드 및 평가, 터니든의 제출 이렇게 하시면 업로드가 됩니다. 참고로 하나의 이 버튼당 하루에 3번까지 다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더 많은 수정을 했다면 또 다른 열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다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루에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 다음 날, 즉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셋돼요. 또 다시 올릴 수 있어요. 3번. 또 하루가 지나면 또 각 열기 버튼당 3번 이런 식으로. 근데 열기 버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그렇게 수정하시는 횟수만큼을 커버할 만큼 많이 있다. 그래서 검사를 원하실 때는 이렇게 차례로 열기 버튼을 다 이용하고 다 이용했다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 화살표 눌러서 검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유사도 검사 시 DB 미저장이라는 설명 부분입니다. 이 공간은 선생님께서 올리는 파일들이 다 저장되지 않게끔, 정확히 말하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보시는 결과 화면은 로그인을 하셨을 때 보이는 그런 결과 값으로의 캐시 값이지 이 내용이 혹은 이 파일이 저희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수정을 해서 10번을 올리시든 100번을 올리시든 이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 다른 사람이 검사를 했을 때 그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검사한 것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게끔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다 미저장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으니 선생님 원하시는 만큼 여러 번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열기 버튼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할 때 이 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네, 그냥 직관적으로 파란색 버튼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제출물 업로드,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을 기입하면 됩니다. 논문 제목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파일을 여기에다 넣고 그 다음 업로드 및 평가를 누릅니다. 그럼 잠시간 이제 기다리라는 표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터니린의 제출을 누르면 네,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걸리는 시간은 이 파일의 크기에 비례해요. 제가 좀 더 헤비한 파일을 올리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뭐 간단한 것들을 올리면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출이 완료가 되었고요. 네, 이렇게 처음에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새로 고침 한 번씩 해보시면 여기 결과가 팝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이내 안에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잠시만요. 제가 하나 해놓은 게 있었는데. 네, 검사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유사성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기 버튼을 다 썼다. 여기 나와 있는 열기 버튼을 다 써서 이제 없는데 내가 또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퍼센테이지가 있잖아요. 그거 옆에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향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위로 가면 업로드고 이제 그 옆에 다운로드 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운로드 받는 버튼이고 네. 다시 제출, 다시 업로드하는 거는 요 화살표가 위로 향해져 있는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업로드할 때 나왔던 화면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목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통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결과를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는데요. 결과는 이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있는 퍼센테이지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퍼센테이지 부분 클릭하면 이렇게 새 창이 팝업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팝업이 된 창에 보면 이 일치그룹이라는 게 있고 출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출처뷰로 먼저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 출처뷰에서 전체 유사도 퍼센테이지가 맨 위에 있는 것이고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유사하게 잡혀 있는 것의 출처 정보인데 1번이 가장 높게 매치된 것이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낮죠. 그리고 전체적인 것의 이제 총합이 전체 유사도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튼들을 이제 클릭을 하면 본문 내에서도 이제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4번을 클릭하면 4번으로 넘어가고 네, 여기서 뭐 7번을 클릭하면 네, 7번이 잡힌 곳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 이 출처 정보는 여기에서 매치된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매치된 게 다 표절이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매치된 것은 표절이 아니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유사하게 매치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고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것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 그 외에 좀 문제가 있다. 좀 나중에 누군가로부터 이제 의문을 받거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바로 인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건 슬라이드를 보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이 유사도를 보실 때에는 매치가 된 것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론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책 이름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명이 될 수도 있고, 논문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라서 다른 논문에서도 사용돼서 잡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소식인데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되고 아무 조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유사하게 잡힌 것들 중에서 주로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인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창의적인 글쓰기는 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학술적인 글쓰기를 할 때에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글을 가지고 오는 인용이 필수적입니다. 그걸 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타인의 것을 가지고 올 때에 정확한 상황에 맞게끔 정확한 형식을 지켜서 가지고 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인용을 생각할 때에 아마 인용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보통 네, 크게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쵸? 네. 직접 인용은 말 그대로 직접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글을 썼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직접 인용이고요. 간접 인용은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 말로 바꾸는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내 말로 바꾸는 이 paraphrasing을 하는 것이 간접 인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니어 리서처 단계에서 겪는 실수가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혼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글을 읽고 그 내용을 내 글에 가지고 오고 싶은데, 아, 여기는 직접 인용을 쓸까? 아, 직접 인용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여기 이번에는 간접 인용을 쓸까? 이렇게, 별다른 원칙 없이 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접근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직접 인용, 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명백하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버락 오바마의 연설문을 가져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내 글이 미국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화법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버락 오바마가 쓴 그러한 문체, 그 단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직접 인용을 쓰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고 수긍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직접 인용으로 처리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학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근데 가지고 올 때에 내가 가지고 오는 이유가 나는 여태까지는 다들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한다. 라는 어떤 반박의 요지의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저희가 본능적으로 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타인의 글을 가지고 오에 있어서 왜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이런 취지로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서 조금 이상하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다음 나의 어떤 주장을 펼치면 독자들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얘기했네 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더 힘을 실어주겠죠. 이러한 왜곡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때에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직접 인용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인용, 즉 타인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마땅하게 누구나에게 설명해서 수긍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외에는 다 간접 인용으로 해야 된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인용을 과다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인용을 과다하게 하면 뭐가 좋죠? 분량이 많이 찹니다. 이미 누군가가 다 써놔서 검증이 완료된 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분량을 채우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연구윤리적으로는 네, 위험 신호가 뜨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의 글을 과다하게 가지고 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내가 논의할 그 부분에 꼭 필요한 분량만큼만 가지고 오셔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직접 인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쌍따옴표와 같은 표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가 딱 보고 아, 이건 그대로 가지고 온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쌍따옴표로 처리를 하시고 그에 대한 출처 표기를 내가 정한 그 출처 표기 방식에 따라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치가 된 것 중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없는지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외의 것들을 다 간접 인용으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많은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대부분의 어떤 초심자들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취한다. 일단은 글을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씩 고치는 거죠. 단어를 동의어로 조금씩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순서를 조금 흐트러서 조사 좀 바꾸고 네, 마지막에 어미 좀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paraphrasing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들은 네, 다들 이제 권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는 paraphrasing은 읽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아예 덮고 본인이 직접 써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오리지널한 글을 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고요. 물론 어렵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특히나 학술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임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을 하실 때 그냥 타인의 글을 가지고 와서 조금씩 그냥 테크니컬하게 바꾸시는 건 어차피 다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리고 충분히 바꿨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가급적 타인의 글을 생각을 가져올 때에는 내 말로 직접 쓰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쓰셨을 때 마치 그게 내 아이디어라서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표절은 누군가의 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크레딧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바꿨더라도, 내가 내 말로 완전히 다 바꿨더라도 출처 표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이 결과를 보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냥 마이너하게 조금 조금 잡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잡히는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아, 이런 건 다른 문건에도 있으니까 잡히는 거지라고 두시면 되고요. 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이러한 큰 가이드라인 안에서 문제가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실 때는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검사를 하신 다음에 이 결과를 누군가한테 제출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학위 논문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러실 텐데, 그 결과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 다운로드는 상단에 보면 이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버튼 누르시면 유사성 보고서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맨 앞에 이제 표지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전체 유사도 수치랑 대표 출처 정보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지도 교수님이나 학교나 제출하셔야 될 때에 요거 다운로드 아이콘 눌러서
유사성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필터 기능입니다. 필터 기능은 간혹 가다가 이제 검토를 하실 때에 내가 어떤 것들을 잠시 제외해보고 검토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어서 다른 것들을 잠시간 제외하기를 원한다. 특히나 어떤 참고 문헌 같은 거 제외할 때. 논문 쓰고 가장 마지막 쪽에 참고 문헌 쭉 넣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른 논문에서 참고문헌으로 이렇게 언급되기 때문에 유사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내용적인 검토할 때 나 요거 좀 안 잡히게 하고 검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필터 기능에서 요거 잠깐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하시는 방법은 네, 요거는 화면상에서 직접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화면에서 필터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 필터 버튼을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고 문헌 제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문헌 제외를 클릭을 하고 필터 적용을 하게 되면 전체 문건에서 네, 참고 문헌이 제외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유사성 보고서로 돌아가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결과에서 완전 삭제된 게 아니라 잠시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풀기 원하실 때에는 체크하셨던 박스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체크가 풀리는데 그 상태에서 필터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인용 텍스트 제외나 소양 인지 제외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물론 부가 기능이긴 한데 학생들께서 본인의 페이퍼를 검토하심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참고 문헌 정도 제외해 보고 싶으시면 체크하신 다음 필터 적용하시면 제외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일지 그룹은 그냥 저희가 새로 런칭한 어떤 기능인데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릴게요. 일단은 영어로 써진 글에 대해서만 지금 시범적으로 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전체 글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매치된 것을 나눠서 보여주는 그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인용인데 직접 인용 표시도 하고 출처 표기도 제대로 한 것은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에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하나씩 누락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출처 표기를 누락한 것들은 세 번째 그룹으로 되고 두 번째는 쌍따옴표 표지를 누락한 것들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직접 인용 표시나 출처 표기 이런 것들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락된 것은 맨 위에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지금 현재 영어로 써진 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되는 서비스고요. 그러므로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글로 많이들 쓰시기 때문에 출처 뷰로 보셔서 네, 이 상태에서 보신 다음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다면 상단에 이걸 눌러서 유사성 보고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에 가입하셨고 로그인 하신 후에 원하는 파일을 열기 버튼 눌러서 업로드 하신 후에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운로드를 원하실 때에는 네, 방금 보여드린 다운로드 아이콘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Q&A 박스 떤 것이든 이용하셔서 네, 원하시는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